프로젝트 접근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이 길패트릭에서 진행이 되다가 어땠습니까?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가 무슨 중심에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전개됨에 따라서 캐치와 차드가 제 구조였다는 걸 배웠어. 그럴 때 프로젝트 접근법의 시작, 전개, 마무리 단계를 봤잖아요.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요, 주어진 생활 주제를 계속 끌고 나간다면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그 프로젝트 주제가 중간중간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나오는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무슨 중심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은 발현적 교육과정 운영한다. 무슨 교육과정? 발현적. 이머전시 커리큘럼. 뭐냐면 그때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본적으로 오늘 주제는 뭐 봄이었어. 근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곤충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풀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곤충에만 또 봤지만 바뀔 수가 있잖아. 다음, 표상을 활용하는 다상징적 교수법. 제가 아까 저도 소리 프로젝트 해봤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표상활동,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그러면 레프리젠테이션, 표상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야? 사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지오 에밀에서는 1차 표상, 또 그 다음에 2차 표상, 또 3차 표상. 그러면 점점점 갈수록 그 표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교화 되더라는 거죠. 다음, 무엇을 강조해? 사회적 상호작용. 그래서 비고츠키 이론이 연결되어 있다 설명했죠. 그래서 협력을 강조하게 됐다고 그랬죠. 협력학습. 다음, 기록화, 다큐멘테이션. 이게 큰 의미죠. 뭐냐면 아이들이 했던 작품을 그대로 내버두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들을 다 일일이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할 일이 어때요? 엄청 많죠?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판넬에 다 이렇게 하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이걸 어떻게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프로젝트의 부모 공동의 참여. 그런 이제 어떠냐면 프로젝트 학습이 유아만 게 아니라 부모, 지역사회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 교육 자체를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다음, 어디 사회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으로. 어디 중심?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 지역사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갖고 특성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더 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가 있으면 바닷가 근처에서 접할 수 있는 걸 통해서 교육을 해야지. 뭐 주입식으로 학습지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또 학습을 자극할 수 있는 무슨 환경? 환경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즉각 응대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전문적인 교사 교육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레지오 프로젝트는 캐치와 차드의 프로젝트 접근과 다르다. 뭐가 다를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자. 레지오에서는 프로젝트가 스스로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지만 또래와 성인으로부터 자신의 이유를 확인할 때 강한 지지를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냈다, 칭찬받을 때 아이들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유아학습은 개별적, 자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의 철학적 과정, 그 다음에 성숙주의인지 뭐 행동주의인지 또 구성에서 교육과정, 교수방법, 지역공동체 그에 어울려서 이태리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된 독특한 유아교육 체제예요. 그래서 이태리의 그런 지역 공동체 문화, 그러니까 이태리가 전쟁 통해서 모든 걸 파괴됐어.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벽돌 하나 모아서 이렇게 레지오를 접근을 유치원을 만든 거죠.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유아 흥미를 토대로,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주제를 선정하지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면 프로젝트 캐치와 차드의 프로젝트 접근법에서는 그 주제가 됐으면 그 주제를 주제망에서 계속 확장해서 그걸 끌어서 끝내지. 그런데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서의 주제는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다 이렇게 줬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론 수업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과 지식의 구성보자. 자, 교육 목적이 봐. 유아 스스로 창조하고 발견해 간다. 구성주의죠? 뭐냐면 어떤 주입식의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조종적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무슨 교육과정? 발현적 교육과정. 그래서 교사 유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해나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교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우선주의, 구성주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그래서 비고측기의 이론, 쉽게 말하면 비고측기가 사회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 맥락 속에서. 그래서 실제 수용과 잠재 수용 속에서 비계 설정을 하고 그 속에서 상호조화를 통해서 협력을 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쉽게 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프로젝트 접근이라는 것은 스스로 얘기해서 스스로. 자, 칠판 보시겠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프로젝트 접근법이 있어. 이것도 유아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즉 무선주의야. 구성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접근법은 레지오 에밀리아의 접근법. 무슨 차이점이냐 보냐면 유아와 유아 즉 주변의 유아 교사 함께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접근법은 인지적 구성주의. 무슨 주의? 인지적 구성주의라면 여기는 사회적 구성주의라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이론이? 피아제 이론이 많이 봤던 여기는 비고측기 이론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죠. 눈치챘어? 그러니까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야. 그런데 그건 참 의미가 있어. 아이들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태리 지역에서는 지역 공동체, 쉽게 말하면 비고측기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접목이 된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점에 같지만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프로젝트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이해 확실히 됐나? 잘했어. 그런 게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거야. 알았지? 다음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방법에서는 못합니까? 유학 미치죠. 무슨 관계? 사회적 관계를 역동적으로 형성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비고측기의 사회문화 지식을 강조. 그러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지식 구성 필요한 아주 필요한 거죠. 다음 아까 소리 프로젝트 했잖아요. 그 그림을 제가 그려보라 했죠. 그 표상 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아이들 언어적 표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약하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버려서 아이들의 상징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유아교육론에서 배웠죠. 아이들의 표상 발달이 상징에 관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상활동이라는 것은 그 아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그래서 결국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표상의 발달이다. Representation Development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잘 끄집어낼 수 있냐 그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험생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눈을 감고 오늘 수업이 끝났어. 그러면 하얀 종이를 꺼내서 오늘 배운 게 뭐지? 자, 내가 키워드를 작성해보는 그것 또한 무엇을 활동이 되는가? 표상 활동이 되는 거야. 그럼 표상 활동에 도움을 주어서 내가 합격의 구절책을 제시를 해준 거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려 하지 마시고, 자, 물어볼게. 암기와 표상 활동의 차이점이 뭐예요? 자, 표상은 자기가 아는 걸 스스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끄집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쉐마, 도식이 반복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암기를 못합니까? 있는 문자를 그대로 막 리허설, 암기하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 종이를 펴놓고
예를 들어서 두이다. 그럼 내가 생각나는 단어 쓰는 거야. 경험을 통한 학습, 또 그 다음에 계속성 원리, 상호작용 원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쭉 써보는 거야. 그걸 한 다음에 내가 어디를 모르는구나.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수험생들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라는 뜻은 뭐냐면 이 뜻이야. 자, 합격하는 지름길 팁 오늘 또 드릴게요. 이해는 당연히 설명이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와 레저 에밀리의 프로젝트 저거 차이점은 이해가 됐어.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과정에서 캐치와 차드 흐름도 설명됐자. 처음에 두이 길 패트릭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운됐다가 캐치와 차드에서 제 공고화된 거라 설명했어. 이런 이해가 된 상태에서 구체적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상 활동을 여러분들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암기 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 표상 활동, 표상 활동, 표상 활동.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상 활동이 많이 되면은 시험장 가면 그것이 자동으로 인출이 돼. 그러니까 표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설명드렸어. 여러분한테도. 그렇듯이 아이들이 소리에 대한 활동을 하고 소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려보자. 이렇게 해서 표상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표상 활동의 가치는 당연하지 미술적 가치도 있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소리 프로젝트인데 아이는 이렇게 한다고 했고 아이들은 줄을 타고 간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게 되는 거죠. 레지오 에밀리아의 접근법에서 표상 활동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줘. 뭐가? 표상 활동. 여러도 마찬가지야. 지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야. 그런데 그 작업을 봐. 그냥 써보는 거야. 자, 내가 눈 감고 프라벨은 뭐가 상래? 음물 작업, 그 다음에 음물에 뭐 이름 뭐죠? 매듭 무조건 써봐. 쓰다 보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건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무슨 활동 해봐라? 암기가 아니라 무슨 활동? 표상 활동을 하라는 뜻이 아셨어요? 그래서 심화 확대. 우리가 계열성 있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배우는 지식을 통해서 유아교육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수험생 지식으로 활용한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부터 수업 끝나면 종이 꺼내고 써보고 또 그걸 맞춰봐. 학교의 구조 통해서 그 키워드 아는지 모르지. 끝! 그럼 합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성주의를 이야기하잖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격한 사람들 나름대로 뭐가 있겠어? 노하우가 있겠지. 그럼 그 노하우 누가 가르쳤어? 아니죠. 스스로 깨닫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나름대로 변형해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학원 할 때 막 깜지 쓰고 암기했잖아. 그게 아니야. 표상 활동을 해보는 거지. 표상. 내가 설명했어.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이제 교사의 목과 스캐폴딩, 비계 설정과 유아 지식 구축 과정. 그 뭐냐면 교사도 도와준다는 거죠. 아이들 지식 구성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떠한 요구와 능력에 누가 개입한다? 성인이 개입해서 지속적으로 조절해 주는 거야. 그게 비계 설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삐아제가 비고치기 차이점을 얻죠. 삐아제에서는 또래 상호작용도 강조하지만 주변의 교사나 부모는 교수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어. 근데 누구는 비고치기는 주변의 교수자, 그 다음에 교수자로서 그 교사나 부모들도 교수자 역할을 인정했던 게 큰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젝트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스캐폴딩의 본질적 요소가 뭐냐? 뭡니까? 공통의 의견을 이게 비추쳐.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비계 설정에서 뭐가 상호 주관성. 처음엔 다르게 생각하다가 한 방향으로 가야 돼. 상호 뭐라고 그래? 주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협의, 타협하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한 상태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암기할 생각해야지. 무조건 암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개월 지면 다 까먹어. 학습자의 주도권과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호기심에 대한 성향, 흥미, 개인 능력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캐폴딩에서는 협의, 타협에 초점 맞추고 아이 호기심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스캐폴딩, 상호작용해주는 거죠.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때 교사의 역할을 보자. 무슨 대화한다고? 교육적 대화.
일정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학습자들을 안내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일정한 교육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려고만 초점 맞추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목표에만 초점 맞춰서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평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준거지향평가 해서 하워드 가드너에서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다 교사 역할이 되는데, 이 레지오 에밀리에서는 무조건 그 목표 달성에만 초점 맞추는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레지오 프로젝트 특징은 무슨 교육과정? 발현적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흥미가 바뀌어. 그럼 주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뭘 사용한다고? 상징적 표상을 중요해. 내가 아까 그림 그려본다 그런 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병행해? 다큐멘테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들지만 그에 대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뭘 강조해? 사회적 상황.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사회적 상황 적용. 뭘 강조한다? 창의성. 자, 다시 외운다. 발현적 교육과정, 상징적 표상, 기록 작업, 사회적 상호적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이 레지오 프로젝트의 커다란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수업 하이라이트죠. 무엇과? 프로젝트 접근법과 레지오 에밀리아의 차이점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보자. 어떤 체제에 있어서 보면 프로젝트는 오늘날 시각에서 재정립된 일정에 가리키는 교수법이라면, 가리키는 방법이라면 레지오 총체적인 유아교육 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가 어떤 교수학습 방법 한적이어야 된다면 레지오는 총체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언어교육 과정에서도 부호 중심,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총체적인 걸 강조한다. 학습 원리 차이보자. 진보주의 교육 이론, 뒤에 진보주의 초점 맞춰서 통합적 교육 과정을 강조했다면 레지오는 뭐야?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죠. 아하, 여기는 진보주의, 여기 무슨 주의? 구성주의. 또 그 구성주의 바탕에 대해서 나아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되겠다. 설명했죠? 자, 프로젝트는 무슨 주의? 진보주의, 레지오는 사회적 구성주의까지 들어가 있다. 학습 내용 구조적 차원의 찾아. 다양한 관찰, 조사, 탐색 활동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법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선 레지오에서는 탐색, 재탐색, 그 다음에 구축, 재구축, 다선형적 재순환을 해서 이해를 이렇게 심화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는 이렇게 된다고 보고,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차이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수평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레지오에서는 이렇게 계열성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차이점. 그래서 이게 구성주의 맥락이 있죠. 알았나요? 재밌지? 재미 하나도 없군요. 좀 맞춰야 돼. 자, 이렇게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막연히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자. 또 뭐의 차이점 볼까요? 표상 활동이 돼서 프로젝트에서 언어적, 동작적, 다양한 상징적 표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언어적 극한을 통해 표현하고 표상 안에 정시하고 공유의 의미를 두는 방면에,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지오에서는 언어적, 동작적, 다양한 상징적 표상에만 강조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표상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죠. 사실은 아셨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는 전시의 의미를 좀 두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상징적 프로젝트 수행을 한 절차를 보자. 일단 프로젝트 뭘 선정한다?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 프로젝트 집단을 구성하고 전개 가능성, 사전에 정책 탐색해서 계획하고, 다음 주제에 대해 유아들이 아는 바를 자유롭게 말로 표출한 브레인스토밍하는 거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한 걸 그림으로 표상 활동하는 거죠. 주제, 유화, 지식을 가시하고 그림을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레저 에밀리에서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어떻습니까? 기록합니다. 그래서 1차 표상 그린 거, 그 다음에 활동하고 나서 또 2차 표상,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설을 하기에는 활동을 직접 경험하고, 그 다음 2차 표상, 경험한 후 달라진 이의 그림을 또 이게 2차 표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험을 그린 그림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다큐멘터리는 해주는 거야. 그럼 뭐야? 아이들의 사고, 상징의 발달이 이렇게 변화했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심화된 학습을 위해 다양한 주기를 활용한다. 그러니까 1차 표상, 2차 표상, 3차 표상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매 활동 주기마다 진정한 의미의 재수는 그러니까 계속 나선형 구조로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상활동 전과 후에 꼭 필요하냐면 또래 간의 의사소통이라서 그러니까 상호 주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걸 뭘 그렸니 저걸 뭘 그렸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표상활동 시 사회적 과제 조건을 고려한다. 즉 표상을 할 때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그 뜻입니다. 다양한 표상 전략을 활용한다. 그림도 그리지만 동작으로도 표현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다음 끊임없는 기록화, 전시에서 학습할 때 활용한다. 다음 프로젝트 참여했던 회원들이 학습한 내용을 학급 기간 전체에 발표하도록 한다. 다음 이제 프로젝트 마무리 여러 요인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 이제 주제인데 유아들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가 발생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아들의 흥미가 집중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나온 유아들 대화를 통해서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나 기후도와 관련된 것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흥미죠. 아이들 흥미에 따라서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제 발현이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다 그 뜻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무엇과 프로젝트와 차이점을 배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발현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길러줄 수 있는 게 창의 인성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어렵지 않으니까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 또 3세, 4세, 5세 누리과정 핵심이 뭐냐면 창의 인성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기해 드렸듯이 거기 제시된 암기사항에도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배려라든지 인성교육의 덕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핵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제시된 목표를 보면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려가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은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레지오 ML 적용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가정과 또 함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창의성, 세계 뜻이 기본적으로 하워드 가정의 다중지능에도 나와서 기본적으로 다중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개인과 국가사회 발전에 원동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점점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 샘플을 보자 이제. 두근두근 콩닥 뭐합니까? 거짓말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거짓말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한 생각 변화 관점을 봐가. 거짓말이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이들 해보는 거 실제로.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겠죠. 거짓말 같은 내적 마음의 언어를 표정 같은 외적 신체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거짓말 할 때는 눈이 실실 걸려. 거짓말 할 때는 다리를 떨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자. 아이들은 얘기했어. 에이, 거짓말은 나빠요. 그런데 좋은 거짓말도 있어요.
장난, 거짓말은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해요. 자, 그랬더니 표정을 보면 거짓말인지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을 왜 하는 것일까? 거짓말 세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표상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그린 표상활동이 잘 그림이 보일지 모르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쭉 그림과 거짓말의 세포의 색을 이제 여기다 색칠해 보자. 이게 거짓말 그림이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있고 채색 전, 채색 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표상을 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세포를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천사 거짓말은 반짝이와 빛으로, 소재가 나쁜 거짓말은 철과 철사로, 이런 것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레지오 에밀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무슨 프로젝트? 자석 프로젝트를 보도록 하자. 자석 로봇 프로젝트. 아이들이 자석 영역에서 놀이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석에 붙고 붙지 않는다. 물체의 특성이죠. 자석을 이용해 로봇을 만든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석을 붙이니까 기본적으로 로봇의 몸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든 자석으로 만든, 처음에 1차 표상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뭘까 얘기해 보는 거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밀접한 감각에 있어. 또 타인을 공격하게 돼. 브레인스토밍이 된 거죠. 사전 지식.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격보다는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면서 인식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매체를 바꿔서 보는 거야. 그래서 자석을 의해서 만들었는데 자석 아닌 거라니까 왜 안 붙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지적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런 활동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석이 만들 로봇을 디자인하고 친구도 자신 생각하고 진짜 로봇 같아요. 그다음에 로봇 미로 경기장 게임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그 규칙 있는 게임까지 전개돼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 로봇 미로 게임은 즐거웠어요. 창의성도 개발하고 규칙도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을 보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가장 잘 몰입을 했다. 그러니까 다큐멘테이션에 그걸 써주는 거야, 교사가. 알았어요? 자,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기본적으로 바른적 교육 과정에서 하는 거.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프로젝트 환경적으로 여기서 이제 암기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다고지스타, 레지오엠에서는 아틀리에스타, 그러니까 예술 부분이죠. 각 반에 2명 협력교사 더불어 제3의 교사가 있어. 제3의 교사, 그거를 환경이라고 그래요. 환경.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호기심을 해서 기본적으로 레지오엠에서는 어떤 제품, 쉽게 말하면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 그 다음에 매체들이 창고가 커야 돼.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어. 그래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그래서 건물 한가운데 있던 피아자가 있어. 피아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레지오 에밀라 그 유치원에서는요, 크게 문이 없어. 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개나리 반, 민들레 반, 뭐 국화 반, 그다음 무궁화 반이 있어. 근데 여기에 공동으로 뚫려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여기서 날다가 이렇게 와서 이쪽을 쳐다볼 수도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어? 여기서 여기 가서 다시 놀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진정으로 무슨 중심이야? 놀이 중심이라 얘기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공통의 공간을 여기 공간을 뭐라 그래?
파이자라고 돼. 피하자. 알아두셔야 돼. 알았죠? 그래서 피자가 아니야. 그래서 건물 가운데 위치한 공간을 뭐라고 그래? 피아자라고 한다. 뭐라 한다? 피아자. 그래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아이들끼리 반성적 사고를 상호 교환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지엄에서는 아이들은 100가지 언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과 과학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심미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창도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서 해주고,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 하나 자체도 아이들한테 어떤 호기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유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준다. 그래서 유아는 혼자 다양한 학습할 유능한 존재이며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자유롭게 표현해서 능동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능동적 학습.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 이상의 공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단순히 창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에 빛을 통해서 들어옴에 따라서 아이들이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상상의 공간을 될 수 있도록 상상. 그러니까 이 공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공간 확대를 가져오는 것이 기본적 핵심이야.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상상의 공간입니다. 자, 피하자. 기본적으로 제시된 점 보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제시될 수 있는 공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바깥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거 다 피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아들 만남의 공간 또 소통의 공간을 뭐라고 그래? 피하자라고 그래. 피하자. 소통 만남의 공간 뭐란다? 피하자.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는 나와서 아이들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다른 방이 있는데 여기 나와서 또 자기네끼리 얘기도 할 수 있고 뭐라고 그래? 시작. 피하자. 그래서 새로운 아이들 매일 끊임없이 재생되는 교실.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성 있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쌓기 그런 부분을 고정화 두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변형될 수 있도록. 그럼 물론 조용한 공간과 또 시끄러운 공간 분리될 수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학교가 다른 공간에 융통성이 필요하게 됐죠. 그걸 늘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레지오 에밀 유치원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 얼마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주제가 빈번히 다뤄진 주제 투영은 자, 그럼 창문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림자를 만들 수 있고 빛과 그림자. 알겠어요? 그 다음에 OHP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림자 활동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가치, 밸류를 더 가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한 거를 여기다 보시니까 이렇게 부모들이 보지 않아요. 다큐멘터,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단순히 유치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도 벽을 통해서 벽이란 공간을 통해서 전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시하면서 해서 숨쉬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도 다른 친구 사진도 보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다. 단 누구의 스트레스를 많이 써요. 교사가 다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점 단점이 그거지. 다음 아틀리에스 때는 손과 마음으로 탐색하는 공간 미술교사 아틀리에스타라고 하죠. 아틀리에. 그래서 이런 재료 창고가 많이 있어야 돼. 레지오 에밀리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활동하고 심화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또 토론하고 그 다음에 페다스가 모여서 회의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나름대로 미술을 통해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언어적 표현이 약하니까 그림을 통해서 미술 활동을 통한 그러한 표상 활동이 굉장히 많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표상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맥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어디와 함께 활용했다? 자연도 함께. 자연.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 숲체험 교육을 강조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제약 없이 항상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원이 있으면 좋죠. 정원은 뭘 볼 수 있어?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어. 자연스럽게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 중심의 교육에 초점 맞췄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 놀이터도 우리가 복합 놀이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상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상상 놀이터. 그래서 박스 포장 갖다 변형해놓고 아이 놀 수 있도록 해주고, 유아들 자유놀이를 배려할 수 있고, 분해 조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충분히 언어적 의사통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하고, 창의도 개발할 수 있고, 상상 놀이터.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요게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블럭을 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을 넣으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교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그림 보일지 모르겠네. 좀 확대하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성주에서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아이들이 활동을 전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물이나 수도꼭지. 그래서 여기다가 탁구공을 넣으면 이렇게 굴러갈 거. 이것도 다 아이들 스스로 만들게 하는 거. 즉 이게 그 그림이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구성주의 놀이 중에 하나인 거지. 삐아제 구성주의 놀이죠. 그러면 높이도 쌓아야 되고 또 방향도 변화해야 되고, 이렇게 전개 재밌게 썼겠어. 얼마나 재밌겠다고요? 알았어요. 어린이들은 모방을 통해 사회적 인간으로 발전해요. 관찰학습이죠. 그래서 놀이는 협동, 협상 같은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활동이 된다. 자, 오케이. 그래서 레이즈에서 말하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레이즈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 다큐멘테이션을 강조했죠. 기록 작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또는 기록이다. 기록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귀를 기울여.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다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기 쓰기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기록하라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날 하루하루 한 것을 나름대로 반성적 사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 했던 작품들을 또 아이들이 어떤 표성 활동에 관해서 기록을 좀 해주죠. 이때는 철수가 더 몰입을 많이 했고 영희는 친구들 방해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관찰하는 측면이 아니라 거기에 분석이부터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테이션이라고 그래. 그래서 흔적을 남김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것도 선택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료 모음들이 아니고 목적지향적이고 또 나름대로 시각과 목적을 드리는 능동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화 기록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작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 활동을 못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을 반성적으로 되짚어보는 연구 과정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더 가치 있게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상의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좀 좋다. 다음, 기록 작업의 목적은 유아들 경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부모도 보고 아이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발전한 1차 표상, 2차 표상, 3차 표상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런 기록, 다큐멘테이션의 기능은 삶을 그가 모두에게 되돌려주며 지난 경험을 재방문하고 새로운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다큐멘테이션, 일상적 순간들을 툭툭 이어나온 걸, 녹음한 걸 또 기록할 수 있고, 등화한 시간을 어떻게 하고,
영역, 에피소드, 프로젝트 같은 거를 관찰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미니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통해서 차곡차곡 날짜별로 이렇게 사진도 할 수 있고, 또 밑에다 기록을 해주고, 그런 거를 우리가 기록화 작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펜날, 이제 그런 거 맞는 거를 전체 펜날에다 일목요연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넬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기록물 내용을 전시하고 교사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도 반성적 사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 활동에서 이때 내가 더 아이들의 참여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했던 천과 만남 설명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다란 천의 변신. 그래서 나보다 큰 천을 본 어린이. 천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불처럼 해서 자자. 이불처럼 잠을 자고 있어. 그랬더니 넌 누구니?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은 나를 숨겨주는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텐트를 만들게 된 거죠. 천 가지고. 아셨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 활동해 보듯이 못합니까? 이렇게 사진도 있고 거기 관해서 기록했어. 자, 여기 활동하는데 안녕 우리 같이 놀자. 이걸 다 녹음을 다 하는 거야. 응 그래 이번에 그걸 다 써주는 거야. 내가 말할게 너가 귀에 갖다 대. 같이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소리랑 싸우는 거든 한영이가 말 한영은 꼭 들어줘요.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 이것도 이제 호수네 소리. 자, 여기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걸 표상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수집해서 저널로 만들 수 있어. 그런 것도 한 가지 전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학부모들 위해서 직접 한 개부터 부모들도 알 수 있게끔 유치원에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잡지처럼 만드는 거죠. 저널. 오케이. 이게 저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또 보면은 씨앗 심기야. 그러면 처음에 아이가 식목일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화분에 씨앗 심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새싹이 자랐어요. 4, 6일 되니까 화분에 대해서 새싹이 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해가고 교사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또 길이를 이제 재보려고 했어. 그래갖고 얼마큼 잤는지 3cm 자, 5cm 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특별한 자로 갖고 길이를 재봤어요. 그 다음에 재보니까 180이에요. 이렇게 되고, 뭐 실내화도 재보고, 그 다음에 교실에 기본적으로 길이 다른 것도 재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앗 심기가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측정 활동으로 전개된다 보시죠. 그래서 어떤 일부 그 나라 같은 경우는요, 학년도 없어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의 연령에 관계없이 섞여서 수업하는 뭐 그런 학교도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꼭 정해진 나이에,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꼭 같은 나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자, 이거 뭐 샘플이죠. 월간 계획을 짜갖고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무슨 활동할 것인지. 자, 그래서 제시됐은 걸 제시해서 이제 여기다가 아이들 다중지능, 그래서 뭐 신체 운동적 지능에 관련된 것, 뭐 자기이해 지능, 또 공간적 예술 경험에 관련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아이들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